서울 여의도 좁은 골목의 바람이 울부짖었다. 11월의 숨결에 날카로운 날이 서려 있어 어리석게 머무는 이에 드러난 살갗을 핥기었다. 하늘은 눈의 위협으로 무거운 회색 멍이었고 가로등은 다가오는 땅거미에 약하게 깜박였다. 도시의 맥박이 아침 시장의 윙윙거리는 소리로 사라지는 무너져가는 아파트 블록의 그림자 속에서 작은 형체가 서리가 낀 포장도로를 셔플링, 발을 끌며 걷다 했다. 그녀의 등은 구부러졌고 스카프는 해졌으며 오래된 뿌리처럼 뒤틀린 그녀의 손은 판지 조각으로 가득 찬 낡은 카트를 꽉 쥐고 있었다. 여의도 새벽 시장의 상인들에게 그녀는 단지 바람의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그들의 가장자리를 맴도는 유령, 순옥 할머니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무언가 달랐다. 버려진 ATM 옆에 버려진 상자 더미에서 날카롭고 절박한 희미하고 가냘픈 울음소리가 공기를 꿰뚫었다. 순옥은 얼어붙었고 숨이 하얀 김으로 잡혔다.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연약하지만 집요했고 마치 그녀의 해진 기억의 솔기를 잡아당기는 실 같았다. 그녀는 카트가 삐걱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가 그림자 속을 들여다보았다. 거기 구겨진 신문지 둥지 속에 얇은 담요에 쌓인 빵 한 덩이보다 크지 않은 꾸러미가 있었다. 아기였다. 작은 얼굴은 추위로 붉어졌고 주먹은 조용한 항의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 광경은 그녀를 번개처럼 쳤고 수십 년 동안 지니고 있던 상처를 쪼개 열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추위가 낡은 코트를 뚫고 스며들었으며 아이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가슴에 닿는 그 온기는 충격이었고 그녀가 오래전에 회색으로 내버려 둔 세상의 생명의 맥박이었다. 울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부드러웠다. 발밑의 마른 잎사귀처럼. 엄마가 이제 여기 있다. 그 말은 마치 수년 동안 그녀의 마음속 안개 뒤에 갇혀 기다렸던 것처럼 의도치 않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아기를 더 가까이 안았고 스카프가 미끄러져 바람으로부터 그 얼굴을 가렸다. 그녀 주위에서 시장은 움직였다. 가격을 외치는 상인들, 상자 덜그럭거리는 소리, 떡볶이 노점의 김 쇠는 소리. 하지만 순옥에게 그것은 모두 먼 윙윙거림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팔에 든 무게, 수년 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 현우를 메아리치는 작은 심장 박동의 희미한 리듬으로 좁혀졌다. 순옥의 방은 축축하고 벗겨지는 페인트로 얼룩진 벽을 가진 허름한 연립주택의 옷장 같은 공간이었다. 공기는 곰팡이와 묵은 밤 냄새가 났고 머리 위에 단 하나의 전구는 희미하게 윙윙거리며 병적인 노란 빛을 냈다. 좁은 간이 침대, 이가 빠진 테이블, 그리고 녹슨 양철 상자가 그녀의 유일한 소유물이었고 생존으로 축소된 삶의 총합이었다. 그녀는 도시가 그녀를 오래된 동네에서 밀어낸 이유, 서울의 유리와 강철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의 희생자가 된 이유로 여기에 살았다. 이웃들은 그녀를 판지 할머니라고 알았다. 새벽 전에 일어나 폐지를 줍고 중얼거림은 나이 탓으로 치부되는 반쯤 미친 유물. 그들은 그녀를 동정했지만 동정은 차가운 것이었고 그들은 불안으로 날카로운 시선으로 거리를 두었다. 그녀의 마음은 가장자리가 해진 누더기 이불이었다. 최근의 날들은 안개 속으로 흐려졌다.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하지만 어떤 기억들은 깨진 유리처럼 날카롭게 타올랐다. 감나무가 줄지어선 마포의 좁은 골목, 그곳에서 그녀는 한 소년을 그네에 태워주었다. 사탕으로 끈적끈적한 작은 손이 그녀의 손에 쥐어진 무게. 현우라는 이름, 기도처럼 그녀의 심장에 새겨졌다. 그리고 수십 년 전, 세상이 갈라졌던 날의 눈과 비명의 날,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의 아들을 데려간 날, 그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녀를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과거의 그녀를 묶는 닻이었다. 그녀는 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고, 아기는 그녀의 낡은 스웨터 둥지에 자리 잡았다.
그 울음소리는 흐느낌으로 부드러워졌고 그녀가 자장가를 흥얼거리자 눈이 깜박이며 감겼다. 그 음은 어색했지만 익숙했다. 그 곡은 그녀가 현우에게 불러주었던 것이었다. 그녀의 손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웃음이 아직 유령이 아니었을 때 그녀는 도움을 청하는 대신 왜 이 아이를 여기에 데려왔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낯선 아이의 아기가 아니었다. 두 번째 기회였고 그녀의 팔로 돌아온 그녀의 과거의 일부였다. 그녀는 양철 상자를 뒤져 금이 간 보온병과 쌀 한 봉지를 꺼냈다. 그녀가 끓일 죽은 묽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아기를 더 단단히 감쌌고 손가락이 양철 상자 안에 넣은 빛바랜 사진에 이가 빠진 채 활짝 웃는 소년, 6살에 멈춰진 애를 스쳤다. 이웃들은 순옥에 대해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남편이 떠난 후 정신을 잃었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도시의 복지 시스템이 그녀를 망가뜨렸다고 했다. 진실은 더 흐릿했고, 아무도 파헤치려 하지 않는 기록에 묻혀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재봉사였고, 바늘과 실을 다루는 손가락이 민첩했으며, 그녀의 삶은 소박하지만 온전했다. 그러다 마포 집에서 불이 났고, 남편을 앗아갔으며, 그녀에게 홀로 키워야 할 유아를 남겼다. 그녀는 현우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국가는 그녀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슬픔은 광기로 오인되었고, 그녀의 가난은 범죄였다. 그들은 그를 데려갔고, 그녀에게는 사진 한 장과 꿈속에서 메아리치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시장은 새벽과 함께 깨어났고, 그 소라는 연립주택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다. 순옥은 아기를 스카프의 임시 슬링에 넣어 가슴에 안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밤새 깨어 있었고, 묽은 죽을 숟가락으로 먹이고, 신문지 조각으로 침구를 갈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맹렬한 결심 때문에 떨렸다. 그녀는 경찰을 믿지 않았다. 그들이 그녀의 세상을 산산조각 낸 후로는 말이다. 그녀는 이웃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동정은 심판과 함께 왔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그녀가 보호해야 할 존재였다. 현우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마당이 채워지기 전에 빠져나왔고, 카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뒤에 남겨두었다. 거리는 서리로 미끄러웠고, 공기는 구운 생선과 디젤 냄새로 날카로웠다. 그녀는 상인들의 호기심 어린 눈을 피해 골목길을 고수했다. 한 구석 가게에서 그녀는 양철 상자에서 긁어모은 동전으로 작은 우유 한 병을 샀고, 그것들을 세는 손가락이 떨렸다. 피곤한 눈을 가진 젊은 여자인 점원은 그녀의 팔에 든 꾸러미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것을 순옥의 이상한 습관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방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아기에게 젖을 먹였고 작은 입이 탐욕스럽게 병을 빨았다. 현우야, 그녀는 중얼거렸고 이름은 반사적으로 흘러나왔다. 아기는 옹알이를 했고 입술이 미소처럼 구부러졌으며 그녀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것은 신호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가 결코 쫓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과거로부터의 선물. 그녀는 밖의 발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녀의 창문에 멈춘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시장의 채소 장수인 한 여사는 가장 먼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순옥을 수십 년 동안 알고 있었다. 그들이 마포의 이웃이었을 때 도시가 그들의 삶을 흩어놓기 전에 그녀는 노파의 쇠퇴, 그녀가 아들에 대해 말할 때만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한 여사가 매주 제공하는 작은 친절인 시든 채소 한 봉지를 들고 들렀을 때 그녀는 아기를 보고 얼어붙었다. 순옥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이게 뭐니? 순옥은 열띤 강렬함으로 빛나는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추워서,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내가 찾았어. 이제 내 거야. 한 여사의 숨이 멎었고 시선이 아기에게로 향했다가
다시 순옥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인형이라고, 노파에 부서진 마음의 망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기가 움직였고 작은 손이 공기를 잡으려 했으며 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냥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이 말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녀는 망설였고 눈이 부드러워졌다. 내가 도와줄게, 순호가. 우유랑 옷 가져다 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눈은 먼 곳을 향했다. 내 현우를 데려갔어. 그녀가 속삭였다. 이번에는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한 여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떠났다. 그녀는 그날 저녁 분유 한 봉지와 손주들의 유품인 아기 옷 한 묶음을 들고 돌아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아직은, 하지만 연립주택은 가십에 채였고 해칠녘에는 속삭임이 퍼졌다. 순옥의 문틈으로 엿보던 한 이웃이 아기를 보고 숨을 헐떡이며 이미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아침까지 마당은 동정, 두려움, 심판이 뒤섞인 수군거림으로 윙윙거렸다. 날이 갈수록 추위는 깊어졌고 하늘은 순옥의 코트에 달라붙는 눈송이를 뱉어냈다. 그녀는 안에 머물렀고 아기를 무릎에 안고 작은 이목구비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녀는 밖에서 모여드는 군중,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이웃들의 높아지는 목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정신이 나갔어. 날카로운 목소리와 더 날카로운 눈을 가진 한 여자가 말했다. 저런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있다니? 옳지 않아. 상자를 내리던 또 다른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해롭지는 않지만 제정신이 아니야. 누가 조치를 취해야 해. 경찰이라는 단어는 말하지 않았지만 무겁게 공중에 걸려 있었다. 한 여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군중 가장자리에 머물렀다. 그녀는 순옥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아기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아이는 수집할 상자가 아니었고 법은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었다. 순옥은 소란을 들었지만 그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흥얼거리고 있었고 자장가는 부드럽고 어색했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롭고 공식적인. 그녀는 얼어붙었고 아기가 팔에서 움직였다. 박순옥 씨, 단호하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은 목소리가 불렀다. 문 여세요.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고 다른 날의 기억이 밀려왔다. 제복을 입은 남자들, 멀어지는 차, 눈 속에서 사라진 그녀의 비명. 그녀는 아기를 더 꽉 쥐었고 눈은 창문으로 향했다. 골목은 어두웠고 눈은 이제 더 빨리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기를 코트에 싸고 양철 상자를 움켜쥐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정했지만 팔에 든 아이보다 더 오래된 두려움에 이끌렸다. 오래된 창고는 30분 거리였고 남편이 부두 노동자였던 시절의 유물이었다. 이제는 버려졌고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으며 공기는 먼지와 엔진 오일의 유령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현우를 빼앗긴 후 세상이 너무 커서 마주할 수 없을 때 한 번 거기에 숨었었다. 이제 그녀는 구석에 자리 잡았고 아기를 곁에 두고 숨이 한기로 보였다. 현우야. 그녀는 어둠에 맞서는 부적처럼 속삭였다. 아기는 옹알이를 했고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으며 잠시 동안 그것이 이해한다고 믿었다. 밖에서는 도시가 새로운 삶으로 윙윙거렸다. 이웃의 전화기로 찍은 순옥의 사진이 카카오톡에서 돌았고 미친 할머니가 아기를 훔쳤다. 라는 캡션이 붙었다. 시장 상인들은 그것을 공유했고 그들의 동정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네이버의 게시물은 납치,
치매, 심지어 더 어두운 동기에 대해 격렬하게 추측했다. 아무도 진실을 몰랐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들에게 순옥은 그림자였고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하지만 그녀를 잊어버린 도시의 무게 아래 창고에서 그녀는 아기를 가까이 안았고 그녀의 속삭임은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간 세상에 대한 반항이었다. 눈은 이제 더 두껍게 내렸고 서울을 침묵 속에 묻었다. 도시 어딘가에서 클립보드와 어깨에 칩을 든 사회복지사인 정민이라는 남자가 바이럴 게시물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이전에 이런 사례를 다룬 적이 있었다. 부서진 마음, 위험에 처한 아이. 그는 순옥의 이야기를 몰랐지만 그의 의무를 알았다. 그리고 그가 상사에게 전화를 걸 때 그의 턱이 굳어졌고 새로운 폭풍의 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창고는 그림자의 무덤이었고 공기는 축축한 나무와 익힌 화물의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밖에서는 눈이 무거운 커튼처럼 내렸고 네온 불빛이 새벽에 깜박이는 서울 여의도 지역의 희미한 소음을 잠재웠다. 안에서 순옥은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 무릎을 꿇고 숨이 희미한 구름을 형성했다. 그녀는 아기의 임시 담요에 낡은 스웨터와 찢어진 스카프로 만든 애를 조절했다. 어둡고 탐색적인 아이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고 잠시 동안 창고 벽 너머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자장가를 흥얼거렸고 음은 흔들렸지만 꾸준했다. 수십 년 전 도시가 더 친절하고 그녀의 마음이 덜 상처받았을 때 현우에게 불러주었던 바로 그 곡이었다. 아기가 움직였고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달아빠진 얼굴에 드문 균열이었다. 현우야, 그녀는 속삭였고 이름은 그녀가 놓을 수 없는 과거로의 생명줄이었다. 연립주택을 도망친 밤은 이성보다는 본능에 이끌린 흐릿한 기억이었다. 그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날카로운 권위의 목소리는 다른 시간을 떠올리게 했다. 눈 덮인 거리, 멀어지는 차, 추위에 삼켜진 그녀의 비명. 그녀는 그때도 달렸었고 다시는 안을 수 없는 아들을 쫓았다. 이제 이 아이를 팔에 안고 그녀는 보호하려는, 그녀를 부서뜨렸다고 낙인 찍은 세상에 저항하려는 똑같은 맹렬한 필요를 느꼈다. 누가 그 아이를 ATM 옆 골판지 둥지에 버렸는지 몰랐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것이었고 실패했던 어머니가 될 두 번째 기회였다. 창고는 집은 아니었지만 피난처였다. 녹슬고 벗겨지는 벽은 남편의 긴 교대 근무, 상자를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순옥은 남편의 죽음 후 불이 마포 집을 앗아가고 유아와 기념품이 든 양철 상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여기에 왔었다. 이제 그녀는 보잘것없는 물품에 묽은 죽이 든 보온병, 우유 한 병, 친구용 신문지 더미 애를 정리했다. 아기는 불안정하게 잠들었고 숨결은 그녀의 가슴에 부드러웠다. 그녀는 조용히 일했고 손은 나이와 피로로 떨렸지만 눈은 목적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도시가 그녀에게 무엇을 던지든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었다. 아침까지 눈은 느려졌고 창고에 깨진 창문 위에 얇은 껍질을 남겼다. 순옥은 아기를 코트에 넣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가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시장은 깨어나고 있었고 가판대는 상자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생선과 물을 흥정하는 상인들의 외침으로 활기찼다. 그녀는 가장자리를 고수했고 머리를 숙였으며 한때 그녀를 동정하고 이제는 심판하는 눈을 피했다. 한 구석 가판대에서 그녀는 몇 개의 동전을 낡은 빵 한 덩이와 바꿨고 서둘러 돌아오면서 아기의 옹기에 손가락이 머물렀다. 바깥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창고는 그녀의 요새였고 시간이 모든 것을 훔치지 않은 척할 수 있는 곳이었다. 채소 장수인 한 여사는 등을 돌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마포에서 친구였고
그들의 아이들이 감나무 아래에서 함께 놀았던 시절이었다. 그녀는 순옥의 쇠퇴, 빠른 미소를 가진 재봉사에서 판지를 모으는 그림자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날 아기를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뒤틀렸다. 동정, 그렇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그녀는 연립주택의 가십이 들불처럼 번질 것을 알았고 틀리지 않았다. 정오까지 마당은 속삭임으로 윙윙거렸고 이웃들의 목소리는 추측으로 날카로웠다. 정신이 나갔어. 빗자루와 찌푸린 얼굴을 한 여자가 말했다. 아기를 길 잃은 고양이처럼 데리고 있어. 한 여사는 해칠녘의 연립주택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가방은 분유와 그녀의 딸의 아이들에게서 나온 유품인 아기 옷 한 묶음으로 무거웠다. 그녀는 순옥의 방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며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방은 비어 있었고 간이 침대는 비어 있었으며 양철 상자는 사라졌다. 그녀의 속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경찰이 왔다는 것을, 그들의 질문이 퉁명스럽고 얼굴이 딱딱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골목으로 나섰고 멀리서 익숙한 형체를 발견하자 숨이 멎었다. 순옥이었다. 그림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아기는 가슴에 작은 혹처럼 있었다. 한 여사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뒤따랐고 창고에 도착했다. 그녀가 들어서자 문이 삐걱거렸고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순옥아, 그녀는 부드럽게 불렀고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노파는 두려움에 찬 넓은 눈으로 올려다보았고 아기는 꽉 안겨 있었다. 여기 있을 수 없어. 한 여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널 찾고 있어.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어. 순옥의 소나기가 조여졌고 목소리는 속삭임이었다. 내 현우를 데려갔어. 이번에는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의 눈은 맹렬했지만 손은 떨리며 결심 아래의 연약함을 드러냈다. 한 여사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물품 가방을 내려놓았다. 우유랑 옷 가져왔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똑똑해야 해, 순옥아.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아. 그녀는 망설였고 눈이 부드러워졌다. 왜 이러는 거야? 그들이 뭐라고 할지 알잖아. 순옥은 잠든 아기의 평화로운 작은 얼굴을 보았다. 추웠어.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내 현우처럼. 그냥 둘 수 없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현우라고 부르니까 웃었어. 신호야. 한 여사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실의 무게, 그것이 기억을 날카롭고 굽히지 않는 무언가로 뒤틀 수 있는 방식을 알았다. 내 비밀 지켜줄게,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영원히 숨을 수는 없어. 그들이 널 찾을 거야. 도시는 아침까지 새로운 스캔들로 깨어났다. 이웃의 전화기로 찍은 흐릿한 사진이 카카오톡과 네이버에 퍼졌고 미친 할머니가 아기를 훔쳤다. 라는 캡션이 붙었다. 그 이미지는 순옥의 움츠린 형체, 아기의 얼굴이 스카프에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댓글은 심판의 폭풍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납치범이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미치광이라고 했으며 심지어 몇몇은 그녀가 몇 년 전 자신의 아이를 팔고 이제 다른 아이를 훔치고 있다고 추측했다. 시장 상인들은 그 게시물을 공유했고 그들의 동정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그들에게 순옥은 문제였고 쓸어버려야 할 그림자여야. 그녀는 그 게시물에 대해 몰랐고 서울의 밑바닥을 태우는 디지털 들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아기의 온기, 그녀가 노래할 때 눈이 빛나는 방식, 그녀의 과거의 일부가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방식을 알았다. 그녀는 창고에 머물렀고 세상은 콘크리트 바닥과 판자로 막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으로 축소되었다. 그녀는 신선한 신문지로 아기의 친구를 갈았고
몇 년 전 주워온 작은 캠핑 스토브 위에서 우유를 데워 먹였다. 그녀의 손은 이제 꾸준했고 목적은 분명했다. 그녀는 밖의 속삭임을 듣지 못했고 부두를 순찰하는 경찰차, 그 불빛이 새벽을 가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세상은 좁혀오고 있었다. 시장에서 한 여사는 상인들의 잡담, 그들의 목소리가 가십으로 날카로운 것을 엿들었다. 머리가 어떻게 됐어? 한 명이 능숙한 손으로 생선을 썰며 말했다. 저런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위험해. 또 다른 과일 장수가 고개를 저었다. 해롭지는 않지만 정신이 나갔어. 누가 저 아이를 데려가야 해. 한 여사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고 심장은 뛰었다. 그녀는 순옥이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 부서졌지만 광기가 아니라 상실에 의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경찰에게 오직 해결해야 할 문제만 보는 도시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미끄러져 나갔고 가방은 더 많은 물품의 기저귀, 담요, 충동적으로 산 작은 장난감으로 무거웠다. 그녀는 순옥을 도울 것이지만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저녁까지 경찰은 소문을 연립주택까지 추적했다. 젊은 경찰관이 엄격한 얼굴로 이웃들을 신문했고 그들의 대답은 진실과 과장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에 대해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한 명이 말했다. 아기를 현우라고 불렀어요.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진 또 다른 여자가 팔짱을 꼈다. 항상 이상했어요. 아마 잃어버린 아이를 대신하려고 저 아기를 데려갔을 거예요. 경찰관의 라디오가 지지직거렸고 부두 근처에서 목격했다는 목소리가 보고되었다. 가판대에 머물던 한 여사가 엿듣고 속이 뒤집어졌다. 그녀는 숨이 차서 창고로 서둘러 갔고 순옥에게 경고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노파는 아기를 흔들고 있었고 얼굴은 평온했으며 목소리는 자장가로 부드러웠다. 현우야. 그녀가 중얼거렸고 아기는 옹알이를 했으며 작은 손이 그녀의 스카프를 잡으려 했다. 한 여사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고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들이 오고 있어, 순옥아. 경찰이. 움직여야 해. 하지만 순옥의 눈은 먼 곳을 향했고 아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웃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를 알아. 한 여사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들이 그를 데려갈 거야. 내 아들을 데려간 것처럼. 그 말은 잔인했지만 순옥의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렸고 평온함을 뚫고 두려움의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손이 떨리며 아기와 양철 상자를 모았다. 그들은 밤의 장막 아래 움직였고 눈은 이제 더 두껍게 내렸으며 그들의 발자국을 감쌌다. 순옥은 한 여사를 따라 시장 뒤의 창고로 갔고 부서진 상자와 썩은 채소의 희미한 냄새로 가득 찬 비좁은 공간이었다. 별거 아니었지만 숨겨져 있었고 임시 피난처였다. 한 여사는 그녀가 정착하는 것을 도왔고 콘크리트 위에 담요를 펼쳤다. 여기 있어. 그녀가 말했다. 내일 더 가져올게. 하지만 생각해야 해, 순옥아. 내 계획이 뭐야?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고 눈은 아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계획이 없었고 단지 필요만 있었다.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 눈에서 보는 현우의 일부를 붙잡는 것. 한 여사는 떠났고 그녀의 발소리는 폭풍 속으로 사라졌으며 순옥은 어둠 속에 앉아 아기의 온기가 그녀의 유일한 밭이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바이럴 게시물은 성장했고 플랫폼을 가로질러 공유되었으며 그 댓글은 분노와 병적인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위험해. 한 명이 읽었다. 어떤 미치광이가 아기를 훔쳐 또 다른
더 친절하지만 여전히 먼 사람은 말했다. 그냥 늙고 혼란스러울 뿐이야. 누가 그녀를 도와줘야 아무도 아기가 누구인지, 누가 그를 추위에 버렸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에게 순옥은 이야기였고 광기와 절망의 경고였다. 하지만 창고에서 순옥은 온라인 폭풍을 몰랐다. 그녀는 아기에게 젖을 먹였고 손은 이제 꾸준했으며 목소리는 자장가로 부드러웠다. 아이의 눈은 밝고 신뢰에 차 있었으며 그녀의 눈과 마주쳤고 그녀는 수년 동안 알지 못했던 무언가의 불꽃을 느꼈다. 희망, 연약하지만 맹렬했다. 그녀는 얼마나 오래 숨을 수 있을지, 도시가 그녀를 찾았을 때 무엇을 할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에게는 이 순간, 이 아이, 이 이름이 있었다. 현우야, 그녀는 속삭였고 아기는 미소를 지었다. 어둠 속의 작은 기적. 밖에서는 눈이 내렸고 도시의 비밀을 묻었다. 여의도 어딘가에서 정민이라는 남자가 바이럴 게시물을 스크롤했고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이전에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었다. 위험에 처한 아이, 불안정한 마음. 그는 순옥을 몰랐고 그녀의 고통을 몰랐지만 그의 일을 알았다. 아이를 보호하고 위협을 막는 것, 그리고 그가 보고서를 입력할 때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꾸준했고 그와 창고 사이의 거리는 더 작아졌고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다. 창고는 춥고 혹독한 껍데기였고 벽은 밖에서 높이 쌓인 눈의 무게 아래 삐걱거렸다. 안의 공기는 추위로 날카로웠고 채소의 희미한 부패 냄새와 먼지의 퀴퀴한 향이 섞여 있었다. 지붕의 한 균열로 회색 빛이 스며들어 팔에 안은 아기를 흔드는 순옥의 움츠린 모습을 간신히 비추었다. 아이는 이제 조용했고 한 여사가 기증한 담요에 쌓여 있었으며 작은 숨결은 폭풍의 낮은 울부짖음에 대한 연약한 리듬이었다. 뒤틀리고 떨리는 그녀의 손은 수년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담요를 조절했다. 나이로 흐려졌지만 목적으로 날카로워진 그녀의 눈은 아기의 얼굴을 더듬었고 그 안에서 다른 아이, 다른 삶의 유령을 보았다. 현우야, 그녀는 속삭였고 이름은 현재보다 더 밝게 타오르는 기억에 대한 밧줄이었다. 아기가 움직였고 입술이 희미한 미소로 구부러졌으며 잠시 동안 창고는 숨는 곳이 아니라 성역이었고 과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안정한 거품이었다. 밖에서 여의도의 아침 시장은 삶으로 윙윙거렸고 상인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도망자를 몰랐다. 눈은 고운 가루로 느려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쓰라렸고 뼈 속으로 스며들어 머무는 종류였다. 미친 할머니에 대한 바이럴 게시물은 연립주택을 넘어 퍼졌고 시장 가판대와 온라인 포럼에서 잡담을 부추겼다. 댓글이 쌓였고 각 댓글은 이전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 아이에게 위험해, 한 명이 읽었다. 아마 몇 년 전 자기 아이라고 생각할 거야. 다른 사람이 말했다. 도시는 순옥의 이야기를 몰랐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문제였고 해결해야 할 시스템의 결함이었다. 하지만 순옥의 세상은 더 작았고 창고의 축축한 벽 안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게시물에 대해 몰랐고 그녀의 이름을 따르는 속삭임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아기의 무게, 숨결의 온기, 그녀가 현우라고 부를 때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알았다. 그녀는 오래된 자장가를 흥얼거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꾸준했으며 잠시 동안 시간이 되돌려질 수 있다고 믿게 했다. 창고는 아이를 위한 곳이 아니었지만 순옥은 버텼다. 그녀는 요람으로 사용할 상자를 주었고 신문지와 담요로 안을 댔다. 한 여사가 가져온 우유는 거의 다 떨어졌고 그녀가 끓인 죽은 물거서 그들을 겨우 지탱했다. 그녀의 손은 조용한 효율성으로 움직였고 아기의 임시 기저귀를 갈고 캠핑 스토브의 약한 불 위에서 우유를 데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방황했고 현우가 사는 기억의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가 될 수도 있었던 남자가 아니라 소년의 6살, 그의 웃음은 햇살처럼 밝았고 마포의 골목을 걸을 때 그녀의 손에 작은 손이 있었다. 그 기억은 생생했고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였다. 그때도 겨울이었고 그녀가 맨 감나무가 줄지어 선 거리를 따라 차를 쫓을 때 눈이 두껍게 내렸다. 그녀는 더 젊었고 목소리는 강했으며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현우를 그녀의 팔에서 떼어낼 때 그녀의 비명은 추위를 뚫고 찢어졌다. 내 아들이야. 그녀는 소리쳤고 손이 공기를 핥히었으며 발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다. 사회복지사들은 단호했고 얼굴은 의무로 텅 비어 있었다. 당신은 부적합해요. 그들은 그녀의 슬픔, 그녀의 가난, 상실의 무게 아래 그녀의 마음이 부서지는 방식을 인용하며 말했다. 그들은 그것을 정신불안이라고 불렀고 타르처럼 붙은 꼬리표였다. 현우는 울었고 작은 얼굴이 차창에 눌렸으며 그녀는 폐가 타들어갈 때까지, 차가 눈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달렸다. 그날은 그녀를 얼어붙게 했고 그녀의 기억을 한순간에 가두었다. 그녀는 현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그녀를 기억하는지 몰랐다. 사회복지사들은 그가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아들 이상을 앗아갔다. 계속 나아갈 이유를. 그녀는 그 이유로 생존했고 판지를 모으고 변두리에서 살았지만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다. 기다리는 것이었고 신호를,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이 악이 그녀의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추위에 버려진 그 기회였다. 그녀는 옆에 있는 양철 상자를 만졌고 녹슨 가장자리가 손가락 아래 익숙했다. 안에는 현우의 사진이 있었고 그의 이가 빠진 미소는 그녀의 안개 속에 등대었다. 그녀는 지금 그것을 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아기의 얼굴로 충분했고 그 어두운 눈은 그녀가 잃어버린 소년을 비추었다. 넌 날 떠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속삭였고 목소리는 떨림에도 불구하고 맹렬했다. 이번에는 아니야. 시장은 목소리와 냄새의 불협화음이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빛나는 생선 비늘, 김치의 날카로운 향, 동전 교환의 덜그럭거리는 소리. 한 여사는 가판대에서 일했고 능숙한 손으로 물을 분류했지만 눈은 창고가 있는 골목으로 계속 향했다. 그녀는 순옥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무게는 매시간 더 무겁게 짓눌렀다. 경찰은 연립주택으로 돌아왔고 그들의 질문은 이제 더 날카로웠으며 라디오는 업데이트로 지지직거렸다. 한 이웃이 창고를 언급했고 한 여사는 그들이 순옥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정오에 미끄러져 나갔고 가방은 더 많은 물품, 우유 한 병, 그녀가 물물교환으로 얻은 작은 난로로 무거웠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창고는 조용했고 아기는 상자에서 잠들어 있었으며 순옥은 그 옆에 앉아 눈은 먼 곳을 향했다. 그들이 가까워지고 있어 한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이 내가 그 아이를 납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순옥의 고개가 번쩍 들렸고 눈은 두려움과 저항이 뒤섞여 번쩍였다. 훔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혼자였고 추웠어. 내 현우처럼. 나는 그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어. 한 여사는 한숨을 쉬었고 가방끈을 손으로 꼬았다. 내가 좋은 뜻으로 한 거 알아, 순옥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 그들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들이 그를 데려갈 거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 아기에게 최선인 것을 생각해야 해. 너뿐만이 아니라. 순옥의 소나귀가 상자를 꽉 쥐었고 손마디가 하얘졌다. 내 아들을 데려갔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충분해. 한 여사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말 뒤에 숨은 고통, 상실이 사람을 얼마나 공허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았다. 그녀는 물품을 남기고 시장으로 돌아갔고, 그녀가 순옥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 오후에 폭풍이 몰아쳤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시장에 나타났고, 그의 클립보드는 가판대의 혼란과 선명하게 대조되었다. 사회복지사인 정민은 효율성으로 명성을 얻었고, 그의 존재는 상인들의 잡담을 잠재웠다. 그의 얼굴은 젊었지만 딱딱했고, 그의 눈은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그늘져 있었다. 보호자의 부서진 마음 때문에 다친 아이, 그가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실패. 그는 바이럴 게시물을 보았고, 순옥을 위험하다고 부르는 댓글을 읽었으며, 그의 직감은 아기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외쳤다. 그는 상인들을 신문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탐색적이었다. 박순옥, 그는 게시물에서 인쇄한 사진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어디에 있습니까? 상인들은 말을 아꼈고, 대답은 모호했지만, 그들의 부두 쪽으로 향하는 시선은 그들을 배반했다. 가판대에서 지켜보던 한 여사의 속이 뒤틀렸다. 그녀는 순옥에게 경고하고 싶었지만, 정민의 존재는 벽이었고, 그의 권위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저녁 무렵 창고를 찾았고, 그의 손전등이 땅거미를 갈랐다. 박씨, 그는 단호하지만 잔인하지는 않은 목소리로 불렀다. 거기 있는 거 압니다. 나오세요. 아이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순옥은 얼어붙었고, 아기가 팔에서 움직였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고, 그 눈 덮인 날의 기억이 밀려왔다. 차, 제복, 상실. 그녀는 아기를 더 꽉 쥐었고, 목소리는 속삭임이었다. 그들이 널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거칠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고,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물건의 양철 상자, 담요, 마지막 우유액을 모았고, 눈 덮인 땅 위에서 불안정한 발걸음으로 옆문으로 빠져나갔다. 정민은 문을 밀어 열었고, 손전등이 빈 창고를 훑었다. 상자, 신문지, 난로의 희미한 온기가 그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팀의 라디오로 전했고,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다. 움직이고 있어. 찾아내. 그의 턱이 굳어졌고, 마음은 그를 괴롭히는 다른 사건, 그 사건의 이미지로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순옥의 이야기를 몰랐고, 그녀가 짊어진 고통을 몰랐다. 그에게, 그녀는 위험이었고, 마음이 아이의 삶을 신뢰할 수 없는 여자였다. 순옥은 골목을 통해 움직였고, 아기는 가슴에 안겨 있었으며, 코트는 눈에 대한 방패였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단지 멈출 수 없다는 것만 알았다. 도시는 빛과 그림자의 미로였고, 거리는 그녀를 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로 활기찼다. 그녀는 가장자리를 고수했고, 숨이 찼으며, 다리가 아팠다. 아기가 흐느꼈고, 그녀는 자장가를 흥얼거렸고, 목소리는 폭풍 속의 연약한 시리였다. 그녀는 강가에서 끝났고, 한강의 어두운 물이 도시의 빛 아래 반짝였다. 바람은 여기서 더 날카로웠고, 코트를 뚫고 들어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아기를 가까이 안고, 양철 상자를 열었다. 현우의 사진이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의 미소는 그녀의 심장의 칼이었다. 노력하고 있어. 그녀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이번에는 충분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전화기를 든 젊은 여자인 한 행인이 그녀를 보고 잠시 멈췄다. 여자의 눈이 커졌고, 바이럴 게시물의 인물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화면에서 빠른 손가락으로 사진을 찍었고, 몇 분 안에 그것은 온라인에 올라갔다. 미친 여자가 이제 강가에 있다. 라는 캡션이 붙었다. 댓글이 폭발했고,
분노와 동정이 뒤섞였지만 아무도 진실을 보지 못했다. 모든 것을 잃고 그녀가 구해야 한다고 믿는 아이에게 매달리는 어머니를. 한 여사는 시장에서 그 게시물을 보았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순옥이 영원히 달릴 수 없다는 것을, 도시가 그녀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친구의 눈에 서린 불길, 상실이 누구도 깰 수 없는 결의를 벼려낸 방식을 알았다. 그녀는 미끄러져 나갔고 경찰보다 먼저 순옥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가방은 마지막 물품으로 무거웠다. 창고에서 정민은 혼자 서 있었고 그의 손전등이 상자에 머물렀다. 그는 우유로 얼룩진 신문지 조각을 발견했고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순옥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가 짊어진 상처를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아기는 그녀와 함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가 업데이트로 지지직거리는 라디오를 들고 눈 속으로 다시 나섰을 때 그는 자신의 의무의 무게, 그를 꼬리표 뒤의 여자에게서 눈멀게 하는 짐을 느꼈다. 강가의 순옥은 그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랐다. 그녀는 단지 아기의 온기, 입술에 맴도는 현우라는 이름, 그리고 이번에는 붙잡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알았다. 하지만 도시는 지켜보고 있었고 그 눈은 날카롭고 용서하지 않았으며 진실에 그것이 무엇이든 애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강은 서울의 네온 안개 아래 반짝였고 어두운 물은 도시를 칼날처럼 갈랐다. 눈은 그쳤고 발밑에서 부서지기 쉬운 껍질을 남겼으며 공기는 더 깊은 동결의 약속으로 날카로웠다. 순옥은 강둑 벤치에 앉아 코트가 바람에 대한 얇은 방패였고 아기는 스카프에 가까이 자리 잡았다. 거친 그녀의 손은 양철 상자를 꽉 쥐었고 녹슨 가장자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도시의 맥박에 자동차 경적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늦은 밤 통근자들의 윙윙거리는 소리에는 그녀가 결코 배우지 못한 외국어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세상은 팔에 든 무게, 아기의 순결에 희미한 온기, 기도처럼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현우라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도시는 지켜보고 있었고 그 눈은 전화기 화면과 속삭이는 소문에 숨어 있었으며 그물은 조여오고 있었다. 바이럴 게시물은 폭풍으로 성장했고 그녀를 미치광이, 도둑, 위험이라고 낙인 찍는 캡션과 함께 플랫폼을 가로질러 공유되었다. 그녀는 이제 강가에 있다. 한 명이 읽었고 그녀의 움츠린 모습, 코트 속 작은 혹 같은 아기의 흐릿한 사진이 첨부되었다. 댓글이 쌓였고 날카롭고 무자비했다. 저 아이를 다치게 하기 전에 그녀를 가둬라. 불쌍한 것, 미친 할머니에게 붙잡혔네. 아무도 아기가 누구인지, 왜 깨진 ATM 옆 골판지 상자에 버려졌는지 묻지 않았다. 서울에게 순옥은 이야기였고 이해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녀는 그 게시물에 대해 몰랐고 디지털 에테르를 통해 그녀를 추적하는 눈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아기의 조용한 옹알이,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 주위를 감는 방식, 그녀가 현우라고 부를 때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은 수년간의 상실로 부서졌고 마포의 감나무 아래에서 밝은 미소를 지닌 6살 소년의 눈에서 그녀의 아들을 보았다. 그녀는 자장가를 흥얼거렸고 목소리는 갈라진 속삭임이었으며 잠시 동안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게 했다. 벤치는 추웠고 금속이 코트를 뚫고 파고들었지만 순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기의 담요를 조절했고 손가락이 안에 넣은 천의 한 귀퉁이에 잡고 낡은 천 조각, 가장자리가 해진 애를 스쳤다. 그녀는 이전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아이의 필요에 너무 집중했지만 이제 가로등의 희미한 빛 속에서 그녀는 빛바랜 잉크로 휘갈겨 쓴 무언가를 보았다. 이현우. 그녀의 숨이 멎었고 심장이 땅이 그녀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쿵쾅거렸다. 그 이름, 그녀의 아들의 이름이 그녀를 쳐다보았고 천 조각의 잉크로 새겨진 유령이었다. 우연일까?
운명의 잔인한 장난? 아니면 그 이상의 손자, 어쩌면 그녀에게 돌아온 현우의 일부? 그녀의 마음이 빠르게 돌아갔고 기억이 질문들과 충돌했다. 현우는 수십 년 전 빼앗겼고 그의 운명은 그녀가 결코 읽을 수 없었던 빈 페이지였다. 그가 자라서 아이를 낳고 이 아기를 그녀의 길에 남겨둘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은 불꽃이었고 그가 그녀의 팔에서 찢겨나간 날 이후 감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을 불태웠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무게였고 그녀의 불안정한 마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다. 그녀는 천을 꽉 쥐었고 손가락이 떨렸으며 속삭였다. 너니, 현우야? 내가 글을 내게 보냈니? 도시는 그녀의 질문에 관심이 없었다. 한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갔고 그의 전화기가 번쩍이며 사진을 찍었고 바이럴 폭풍의 또 다른 추가였다. 순옥은 알아차리지 못했고 눈은 천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마음은 빙빙 돌았다. 그녀는 답이 필요했고 그녀를 익사시키려 위협하는 희망을 고정시킬 구체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출생과 입양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그녀가 한때 아들의 소식을 애원했던 구청이었다. 다리가 아팠고 몸은 숨어 지낸 며칠로 지쳐 있었지만 천에 적힌 이름은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부름이었다. 그녀는 일어섰고 아기는 스카프에 안전했으며 여의도 행정센터로 긴 걸음을 시작했다. 거리는 빛과 얼굴의 흐릿한 모습이었고 눈 덮인 포장도로는 낡은 신발 아래 미끄러웠다. 그녀는 그림자를 고수했고 밤을 꿰뚫는 모든 사이렌 소리에 심장이 뛰었다. 아기가 흐느꼈고 그녀는 부드럽게 흥얼거렸고 목소리는 도시의 소음에 대한 방패였다. 알아낼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구청은 유리와 콘크리트의 모놀리스였고 형광등 불빛은 어둠에 거칠었다. 순옥은 입구에서 망설였고 유리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유령 같은 형체였다. 움츠리고 누더기를 입고 그녀의 것이 아닌 꾸러미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정한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고 지루한 눈으로 올려다보는 젊은 점원이 있는 카운터로 다가갔다. 기록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연우라는 소년. 3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 그녀는 아기를 가리켰고 손가락이 천을 꽉 쥐었다. 점원의 눈이 가늘어졌고 아기에게로 향했다가 다시 순옥에게로 향했다. 아주머니, 그냥 들어와서 기록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녀의 어조는 퉁명스러웠다. 신분증 있어요? 관계 증명서는요. 순옥의 심장이 내려앉았고 손에는 양철 상자와 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카운터 뒤에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인식으로 딱딱했다. 사회복지사인 정리는 바이럴 게시물의 최신 업데이트에 강가에서의 목격, 이제는 여기 애에 의해 경고를 받았다. 박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날이 서려 있었다. 아이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의 눈은 차가웠고 클립보드는 그들 사이의 장벽이었다. 그는 그녀를 살해 파일로 마음이 너무 부서져 신뢰할 수 없는 여자로 보았다. 몸이 안 좋으시군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아기를 돌볼 수 없어요.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순옥의 소나기가 조여졌고 목소리는 낮은 으르렁거림이었다. 그는 내가 보호해야 할 존재야. 그녀가 말했고 눈이 불타올랐다. 나를 몰라. 내가 뭘 잃었는지 몰라. 그녀는 뒤로 물러섰고 아기가 가슴에서 움직였지만 정민은 보안 요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의 손은 라디오에 있었다. 더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필요하면 기관에 전화할 겁니다.
기관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따귀처럼 부딪혔고 하얀 벽, 차가운 손, 그녀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돌아섰고 달렸으며 발걸음은 어설펐지만 단호했고 아기의 무게는 그녀를 현재에 고정시켰다. 그녀는 골목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숨이 찼으며 현우의 이름이 적힌 천을 손에 꽉 쥐었다. 구청은 그녀 뒤에 우뚝 솟아 있었고 그녀의 아들을 빼앗고 이제 이 아이까지 원하는 시스템의 상징이었다. 한 여사는 새벽에 그녀를 찾았고 시장 근처 문간에 웅크리고 있었으며 아기는 팔에 잠들어 있었다. 노파의 얼굴은 피로로 회색이었고 눈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거칠었다. 한 여사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고 목소리는 낮았다. 순호가 계속 도망칠 수는 없어. 그녀가 말했고 우유, 기저귀, 작은 담요가 든 가방을 내려놓으며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그들이 도처탐. 그 사회복지사, 정민애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순옥의 눈이 천으로 향했고 손가락이 이름을 더듬었다. 현우라고 쓰여 있어. 그녀가 속삭였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이름이야. 내 아들 이름. 이 아기. 그와 관련이 있어. 알아. 한 여사의 숨이 멎었고 눈은 동정으로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순옥이 그런 것처럼 신호를 믿지 않았지만 친구의 눈에 서린 불길, 수년간의 상실을 통해 그녀를 살아있게 한 종류를 보았다. 증거가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단지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무언가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음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녀는 구청에 사촌이 있었고 그녀에게 빚진 점원이 있었다. 기록을 구해줄게. 그녀가 말했다. 출생증명서, 어쩌면 그 이름이 적힌 무언가. 하지만 숨어 있어야 해. 순옥은 아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그녀의 목소리는 손의 떨림에도 불구하고 꾸준했다. 알아야 해. 한 여사는 망설이다가 아기의 담요로 손을 뻗었고 손가락이 머리카락 한 가닥을 스쳤다. 샘플 좀 가져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부두 근처에 싼 연구소가 있어. 검사해서 이 아이가 가족인지 알아볼 수 있어. 그녀는 손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친구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희망을 부추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천, 이름, 그리고 무언가의 불꽃에 아마도 믿음은 아니지만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아기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잘라 비닐봉지에 넣었다. 여기 있어. 그녀는 시장 근처 친구의 빈 창고 주소를 순옥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기록을 구하고 샘플을 보낼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도시가 지켜보고 있어. 순옥은 아기에게 고정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녀는 거의 말하지 않는 감사가 담긴 무거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 여사는 빠른 발걸음으로 떠났고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위험에 순옥을 돕는 것은 문제, 어쩌면 법까지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상실의 고통, 그것이 사람을 세상에 저항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알았다. 시장은 정오까지 가십으로 활기찼고 상인들의 목소리는 추측으로 날카로웠다. 어딘가에 숨어 있어. 한 명이 칼을 휙휙 휘두르며 생선을 썰며 말했다. 그 사회복지사가 여기 있었어. 질문을 했지. 또 다른 과일 장수가 고개를 저었다. 머리가 어떻게 됐어? 불쌍한 아이. 그녀에게 붙잡혔네. 한 여사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고 손은 물을 분류했지만 마음은 기록, 머리카락 샘플, 그녀가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불안정한 희망에 있었다. 정민은 끊임없이 그의 클립보드는 시장을 돌아다니는 동안 변함없는 존재였다. 그는 순옥을 강까지 추적했다가 골목에서 그녀를 놓쳤다.
바이럴 게시물은 그에게 단서를 주었지만 또한 압박도 주었다. 그의 상사는 아기를 찾고 사건을 종결하기를 원했다. 그는 순옥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단지 위험으로 망상의 미로인 마음을 가진 여자로 보았다. 그는 이전에 그것을 보았고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사건에서 보호자의 부서진 마음 때문에 다친 아이, 그가 돌처럼 짊어진 실패.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한 여사의 가판대에서 멈췄고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녀를 알죠. 그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한 여사의 심장이 뛰었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꾸준하게 유지했다. 본 적 없어요. 그녀는 손이 물을 다루느라 바쁜 척하며 말했다. 그냥 늙은 여자일 뿐이에요. 판지를 모으는. 아마 무서워서 그럴 거예요. 정민의 눈이 가늘어졌고 거짓말을 감지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는 움직였고 그의 라디오는 업데이트로 지지직거렸다. 한 여사는 해질녘까지 기다렸다가 사촌의 열쇠가 주머니에 무겁게 느껴지며 구청으로 들어갔다. 기록실은 파일의 미로였지만 그녀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았다. 30년 전에 태어난 이현우의 출생 증명서. 그녀는 그것을 찾았고 순옥이 어머니로 기재된 빛바랜 문서였으며 손이 떨리며 사본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것이 도움이 될지 아기가 관련이 있는지 몰랐지만 그것은 무언가였다. 잡아당길 실마리. 그녀는 머리카락 샘플을 연구소에 보냈고 아낄 수 없는 현금으로 지불했으며 창고로 돌아왔다. 순옥은 거기에 있었고 아기는 잠들어 있었으며 그녀의 눈은 천에 고정되어 있었다. 증명서 가져왔어. 한 여사가 사본을 건네주며 말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곧 결과가 나올 거야. 하지만 숨어 있어야. 정민이 가까이 있어. 순옥은 증명서에 적힌 이름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가족이야. 그녀는 확신에 찬 맹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한 여사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의 눈에 서린 희망, 무엇이든 태워버릴 수 있는 종류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도시가 좁혀오고 그 눈이 날카롭고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았고 그녀는 희망이 충분한지 궁금했다. 강은 흘러갔고 그 물은 도시의 비밀을 품고 있었다. 연구소 어딘가에서 기계가 윙윙거리며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머리카락 샘플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창고에서 순옥은 아기를 가까이 안았고 그녀의 자장가는 조용한 저항이었고 그녀가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과거에 대한 약속이었다. 창고는 그림자의 관이었고 공기는 곰팡이와 쏟아진 과일 시럽의 희미한 단내가 섞인 축축한 악취로 무거웠다. 벗겨지는 페인트로 덧대어진 벽은 서울의 끊임없는 겨울의 무게 아래 신음했고 머리 위에 단 하나의 전구는 깜박이며 들쭉날쭉한 빛의 웅덩이를 드리웠다. 순옥은 낡은 담요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무릎에 안은 아기를 흔들었고 작은 숨결은 도시의 멀리서 들려오는 포효에 대한 연약한 리듬이었다. 밖의 눈은 두꺼워져 여의도를 기만적인 고요함 속에 묻었지만 벽 너머의 세상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다. 바이럴 게시물은 전이되었고 그 댓글은 이제 분노와 추측의 합창이었고 순옥을 도둑, 미치광이, 위협으로 낙인 찍었다. 그녀의 사진 강가에 움츠리고 아기를 꽉 쥐내은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각 사진은 도시의 심판을 날카롭게 했다. 그러나 이 비좁은 피난처 안에서 순옥의 세상은 작았고 아이의 온기와 그녀의 마음속 안개 속에 등대인 현우라는 이름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현우라는 휘갈겨 쓴 이름이 적힌 천이 그녀 옆에 놓여 있었고 그 빛바랜 잉크는 타오르는 질문이었다. 이 아기가 그녀의 손자, 그녀의 잃어버린 아들의 일부인가? 아니면 잔인한 메아리, 그녀를 괴롭히는 운명의 장난인가? 그녀는 글자를 더듬었고 손가락이 떨렸으며 자장가를 흥얼거렸고 음은 어색했지만 맹렬했다. 아기가 움직였고
어두운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으며 그녀는 다시 그를 보았다. 그녀의 현우, 6살, 마포의 감나무 아래에서 밝은 미소. 그 기억은 칼이었고 수년간의 안개를 뚫고 들어왔으며 그녀는 그것에 매달렸고 결심이 굳어졌다. 그녀는 도시의 차가운 기계에 한 아이를 잃었다. 또 다른 아이를 잃지 않을 것이었다. 한 여사가 준 출생증명서 사본은 양철 상자에 있었고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으며 그녀가 되찾을 수 없는 과거와의 불안정한 연결고리였다. 머리카락 샘플은 연구소에 있었고 결과는 곧 약속되었지만 시간은 그녀 주위를 조여오는 올감이었다. 사회복지 사인 정리는 끊임없이 그의 존재는 매시간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림자야. 순옥은 얼마나 오래 숨을 수 있을지, 진실이 그녀를 구원할지, 아니면 그녀를 망가뜨릴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알았다. 이 아기는 그녀가 보호해야 할 존재였고, 그녀가 남은 힘의 모든 조각으로 싸울 두 번째 기회였다. 아침은 회색빛이었고, 눈이 창고 문에 높이 쌓였다. 순옥은 뼈에 쑤시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손으로 아기에게 마지막 우유를 먹였다. 한 여사가 가져온 난로는 약하게 윙윙거렸고 그 온기는 추위를 거의 뚫지 못했다. 그녀는 아기를 담요에 더 단단히 감쌌고 누는 건물의 모든 삐걱거리는 소리의 문으로 향했다. 도시는 그녀를 사냥하고 있었고 그 눈은 모든 전화기, 모든 속삭이는 소문에 있었다. 그녀는 디지털 폭풍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얼굴이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화면에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단지 아기의 온기, 천에 적힌 이름,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희망을 알았다. 한 여사는 새벽에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새겨져 있었으며 작은 봉투를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연구소에서 전화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오늘 결과를 보낸대. 서두르라고 추가 요금을 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기를 보며 눈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들이 창고를 찾았어. 순호가. 정민팀이. 지금 부두를 샅샅이 뒤지고 있어. 여기 있을 수 없어. 순옥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아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들이 그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는 맹렬한 속삭임으로 말했다. 다시는 그녀의 눈이 봉투로 향했다가 다시 한 여사에게로 향했다. 뭐라고 쓰여 있어? 한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여기 없어. 택배 기사가 오늘 오후에 내 가판대로 가져다 줄 거야. 하지만 지금 움직여야. 교회 근처에 쉼터가 있어.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질문하지 않을 거야. 거기로 데려다 줄게. 순옥은 망설였고 마음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뒤엉켰다. 쉼터는 위험이었다. 사람들, 질문들, 눈들. 하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은 확실한 포획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손이 떨리며 양철 상자와 천을 모았다. 한 여사는 그녀가 아기를 싸는 것을 도왔고 움직임은 빠르고 조용했다. 그들은 눈 속으로 빠져나갔고 시장의 소라는 폭풍에 잠겼다. 거리는 진흙과 그림자의 미로였고 순옥은 머리를 숙였고 아기의 온기가 그녀의 유일한 닻이었다. 쉼터는 교회 뒤에 자리 잡은 낮고 땅딸막한 건물이었고 창문은 온기로 김이 서려 있었다. 민지라는 젊은 여자가 문에서 그들을 맞았고 그녀의 눈은 친절했지만 호기심에 차 있었다. 그녀는 자원봉사자였고 대학을 갓 졸업했으며 머리는 엉성한 롤빵으로 뒤로 묶여 있었다. 한 여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분은 누구세요? 그녀의 시선이 아기에게로 향했다가 순옥의 달아빠진 얼굴로 향했고 인식이 떠올랐다. 그녀는 바이럴 게시물을 보았고 이야기를 알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심판이 없었다. 쉬실 곳이 필요해요. 한 여사의 어조는 단호했다. 하루만.
질문하지 마세요. 민지는 입술을 얇은 선으로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들을 간이 침대와 난로가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고, 그 온기는 창고의 추위 후 충격이었다. 여기 계세요. 그녀가 순옥에게 말했다. 음식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어제 경찰이 여기 왔었어요. 순옥은 간이 침대에 앉았고 아기는 팔에 안겨 있었으며 눈은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지는 머물렀고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아름다워요. 그녀는 아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름이 뭐예요? 순옥의 입술이 벌어졌고 이름은 그녀가 멈출 새도 없이 흘러나왔다. 현욱. 민지는 그 단어 뒤에 숨겨진 무게를 모르는 채 미소를 짓고 물품을 가지러 떠났다. 한 여사는 머물렀고 손이 봉투를 꼬았다. 결과를 가져올게. 그녀가 말했다. 여기 있어, 순호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 그녀는 빠른 발걸음으로 떠났고 심장이 뛰었다. 시장은 가십으로 활기찼고 상인들의 목소리는 추측으로 날카로웠다. 정민은 거기에 있었고 그의 클립보드는 변함없는 존재였으며 그의 질문은 끊임없었다. 한 여사는 그의 시선을 피했고 가판대는 택배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방패였다. 쉼터는 조용했고 벽은 도시의 소음을 잠재웠다. 순옥은 아기를 흔들었고 자장가는 고요함 속의 부드러운 시리였다. 민지가 밥과 국이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왔고 그녀의 눈은 아기에 머물렀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게시물을 받지만 제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꺼냈다. 촬영해도 될까요? 당신과 아기만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당신이 괴물이 아니라는 걸 봐야 해요. 순옥의 눈이 커졌고 두려움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민지의 얼굴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당신이 그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고 손이 떨리며 아기를 더 가까이 안았다. 민지는 촬영했고 그녀의 전화기는 노파에 달아빠진 손, 아기의 부드러운 옹알이, 방을 가득 채운 자장가를 포착했다. 영상은 짧고 날 것이었고 민지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라는 캡션과 함께 게시했을 때 그것은 소문보다 더 빨리 퍼졌고 도시의 심판에 대한 반론이었다. 한 여사는 해칠녘에 돌아왔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봉투는 손에 들려 있었다.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순옥의 심장이 뛰었고 손가락이 현우의 이름이 적힌 천을 꽉 쥐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고 눈이 실험실 보고서를 훑었다. 단어들이 흐려졌지만 한 줄이 눈에 띄었다. 조부모 관계 확률 99.9%, 아기는 그녀의 손자, 그녀의 현우의 아이였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는 칼이었다. 한 여사의 사촌이 기록에 끼워 넣은 사망 증명서에는 이현우, 30살, 4개월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공기가 그녀의 폐에서 빠져나갔고 손이 떨리며 날짜, 장소, 차가운 종교를 읽었다. 그녀의 아들은 사라졌고 아무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를 데려간 도시, 시스템은 그녀를 찾으려 애쓰지 않았고 수년간의 간격을 메울 만큼 신경 쓰지 않았다. 아기가 옹알이를 했고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으며 진실이 파도처럼 부딪혔다. 이 아이는 현우에게 남은 전부였고 그가 수년 전 그녀에게 남겨줬던 것처럼 골판지 상자에 남겨진 그의 일부였다. 고통은 조수였고 그녀를 끌어내렸지만 아기의 온기가 그녀를 고정시켰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지만 이 아이를 잃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결심이 굳어졌고 목소리는 맹렬한 속삭임이었다. 너는 내 거야.
그녀가 말했고 눈은 눈물로 불타고 있었다. 너를 위해 싸울 거야. 한 여사의 눈은 젖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정말 미안해, 순호가. 몰랐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순옥은 아기를 보았다가 증명서, 양철 상자를 보았다. 그들에게 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꾸준했다. 그가 내 것이라는 걸 보여줄 거야. 그들이 그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날 저녁 쉼터가 급습당했다. 정민은 제보를 따랐고 바이럴 영상이 순옥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다. 그는 2명의 경찰관과 함께 뛰어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의무로 딱딱했다. 박 씨, 그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다. 아이를 넘겨주세요. 이제 끝입니다. 순옥은 일어섰고 아기는 팔에 안겨 있었으며 눈은 불타고 있었다. 내 손자야. 그녀는 실험실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목소리가 떨렸지만 맹렬했다. 내 아들을 데려갔어. 그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정민의 눈이 가늘어졌지만 그는 보고서를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턱이 굳어졌고 확신이 흔들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 그가 말했다. 당신은 아이를 돌볼 자격이 없어. 우리는 그를 센터로 데려갈 거야. 민지가 앞으로 나섰고 전화기는 여전히 녹화 중이었으며 목소리는 꾸준했다. 틀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를 보세요. 미친 게 아니에요. 할머니예요. 그 영상은 이제 퍼졌어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정민의 눈이 그녀의 전화기로 향했고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그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손짓했고 그들은 순옥의 팔에서 부드럽게 아기를 데려갔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결코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손은 현우의 이름이 적힌 천을 꽉 쥐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아기를 사회복지센터로 데려갔고 밝은 불빛과 관료주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있는 멸균된 건물이었다. 순옥은 한 여사와 함께 뒤따랐고 실험실 보고서와 출생증명서는 양철 상자에 있었다. 민지의 영상은 퍼지고 있었고 조회수는 수천으로 치솟았으며 댓글은 심판에서 동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의 할머니야. 그녀에게 기회를 줘. 시스템은 한번 그녀를 실망시켰어. 다시 그러지 마. 도시는 지켜보고 있었고 처음으로 몇몇은 듣고 있었다. 순옥은 센터의 대기실에 앉아 손을 모으고 눈은 아기가 끌려간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현우의 죽음의 고통은 가슴속 돌이었지만 아기 그녀의 손자 애는 불꽃이었고 계속 싸울 이유였다. 그녀는 도시가 들을지 진실이 충분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실험실 보고서, 영상, 그리고 수년간의 상실 속에서 벼려진 의지가 있었다. 그녀는 다시 시스템과 마주할 것이었고 부서진 여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것이 있는 할머니로서. 밖에서는 눈이 내렸고 서울의 딱딱한 가장자리 위에 부드러운 베일이었다. 센터 어딘가에서 아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운명은 도시가 잊어버린 여자에게 묶여 있었다. 그리고 대기실에서 순옥은 앉아 있었고 그녀의 자장가는 조용했지만 심장은 시끄러웠으며 그녀의 아들의 마지막 조각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의도 사회복지센터는 형광등 불빛의 요새였고 멸균된 복도는 관료주의의 단조로운 소음으로 윙윙거렸다. 공기는 살균제와 묵은 커피 냄새가 났고 눈 덮인 바깥 거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서울의 겨울은 그 소나기를 조였다. 순옥은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녹슨 양철 상자를 꽉 쥔 채 그 내용물에 현우의 사진, 출생증명서,
실험실 보고서, 그의 이름이 적힌 천에 이 그녀가 잃어버린 아이와 그녀가 찾은 손자에 대한 생명줄이었다. 난방기의 윙윙거리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방은 추웠고 벽시계는 끊임없는 리듬으로 똑딱거렸다. 각 초는 앞으로의 전투를 상기시켰다. 수년간의 슬픔으로 새겨진 그녀의 얼굴은 조용한 불길로 타올랐고 눈은 손자가 끌려간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도시는 30년 전 그녀의 아들을 훔쳐갔다. 이번에는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 것이었다. 밖에서는 눈이 무거운 시트처럼 내렸고 도시를 기만적인 고요함 속에 묻었다. 순옥을 미치광이라고 낙인 찍었던 바이럴 폭풍은 민지의 영상 덕분에 바뀌었다. 그 클립에 아기를 안고 있는 그녀의 달아빠진 손, 갈라진 자장가가 쉼터의 희미한 방을 가득 채우는 애은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해 퍼졌고 조회수는 수만으로 치솟았다.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전의 분노에 대한 동정의 물결이 일었다. 그녀는 그의 할머니야. 아이를 그녀에게 줘. 시스템은 한번 그녀를 실망시켰어. 다시 그러지 마. 도시는 지켜보고 있었고 그 디지털 심장 박동은 새로운 질문으로 고동쳤다. 순옥은 위험인가? 아니면 너무 빨리 판단하는 세상에 의해 부당하게 대우받은 여자인가? 그녀는 그 게시물에 대해 몰랐고 수백만 개의 눈이 그녀의 이야기에 쏠린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은 아기, 그가 그녀의 손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실험실 보고서, 그리고 아무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상실인 4개월 전 교통사고로 인한 현우의 죽음의 크러싱, 압도적인 진실이었다. 고통은 가슴속 돌이었고 무거웠지만 그녀의 결심에 불을 지폈다. 이 아이,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팔에서 찢겨나간 것처럼 골판지 상자에 버려진 그에게 남은 전부였다. 그녀는 그를 위해 싸울 것이었고 예전처럼 비명이나 눈물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겪어 이제는 부서질 수 없는 할머니의 조용한 힘으로. 청문회 실은 대기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긴 테이블과 광택나는 의자는 시스템의 차가운 권위의 상징이었다. 순옥은 느리지만 꾸준한 발걸음으로 들어섰고 한 여사는 그녀 옆에 있었으며 양철 상자는 방패처럼 꽉 쥐어져 있었다. 민지는 뒤따랐고 전화기는 집어넣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지켜보는 세상을 상기시켰다. 위원회 판사, 선임 사회복지사, 그리고 아동복지 담당관에는 엄격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파일은 순옥의 사건으로 펼쳐져 있었다. 정민은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클립보드는 익숙한 무게였으며 그의 눈은 의무와 의심이 뒤섞여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실험실 보고서를 보았고 아기가 그녀의 손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녀에게 붙인 꼬리표에 불안정하고 부적합하며 위험에 매달렸다. 회색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을 가진 여성 판사가 먼저 말했다. 박순옥 씨, 그녀의 목소리는 고르지만 단호했다. 당신은 법적으로 당신의 것이 아닌 아이를 데려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의도와 능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아이를 당신에게 맡겨야 합니까? 순옥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고 잃어버린 아들에게 속삭이며 수년간 연마되었다. 내 손자입니다. 그녀는 실험실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그 페이지들은 그녀의 소나귀에 달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현우. 내 아들처럼요. 나는 추위에 혼자 있는 그를 찾았어요. 내 아들이 나에게서 빼앗겼던 것처럼. 훔친 게 아니라 구한 거예요. 그녀의 눈이 구석에서 사회복지사가 안고 있는 아기에게로 향했고 그의 작은 얼굴은 평온했지만 탐색적이었다. 나는 한 번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를 다시는 잃지 않을 거예요. 정민이 앞으로 나섰고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다. 박 씨, 당신의 과거는 불안정함을 시사합니다. 30년 전 정신건강 문제로 아들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신은 가난 속에서 판지를 모으며
안정된 집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 자원, 미래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의 눈에는 바이럴 영상과 그 반발이 그에게 미치는 무게로 인한 불안의 불꽃이 있었다. 한 여사는 붕괴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방을 갈랐다. 당신은 그녀를 몰라요. 그녀는 손을 꽉 쥐고 말했다. 순옥은 미친 게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이 시스템 때문에 부서졌어요. 당신들은 그녀의 아들을 데려갔고 그가 죽었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의 손자를 데려가려고요? 그녀는 그를 살려냈고 먹여줬고 아무도 그러지 않을 때 사랑해줬어요. 그녀는 출생증명서와 천을 테이블 위에 놓았고 그 빛바랜 잉크는 조용한 비난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족이에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판사의 눈이 부드러워졌지만 목소리는 꾸준했다. 가족은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박 씨,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볼 계획이십니까? 순옥은 망설였고 마음속에는 축축한 벽과 단 하나의 전구가 있는 그녀의 방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돈도, 연립주택 너머의 집도, 슬픔이 벼려낸 것 외에는 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기의 미소, 그녀가 노래할 때 그가 그녀를 향해 손을 뻗는 방식을 생각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꾸준해졌다. 배울게요. 그녀가 말했다. 일하고, 청소하고, 뭐든지 할게요. 전에 아이를 키워봤어요. 비록 그들이 그를 데려갔지만.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판사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내 아들에게 남은 전부예요. 제발요. 민지가 앞으로 나섰고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맑았다. 제가 아기와 함께 있는 그녀를 촬영했어요. 그녀는 위원회를 향해 말했다. 온라인에 있어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은 제가 본 것을 봐요. 위협이 아닌 할머니를. 그녀는 완벽하지 않지만 누가 완벽하겠어요? 아기는 그녀를 알고 그녀에게 반응해요. 그게 가치가 있지 않나요? 그녀는 전화기에서 영상을 재생하지 않고 소리 클립의 자장가, 순옥에 갈라졌지만 따뜻한 목소리, 아기의 부드러운 옹알이가 대답하는 애를 재생했다. 방은 조용해졌고 음은 공간을 채웠고 할머니의 마음과 그녀가 주장한 아이 사이의 다리였다. 아기는 사회복지사의 팔에서 움직였고 머리가 소리 쪽으로 향했다. 작은 손이 뻗어나왔고 위원회를 통해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정민의 턱이 굳어졌고 그의 확신이 그 순간의 무게 아래 금이 갔다.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경력을 쌓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실험실 보고서, 영상, 자장가 그것들은 단지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이야기였고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지친 눈을 가진 선임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정 씨, 당신의 우려는 기록되었지만 증거는 박 씨가 아이의 할머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상황은 어렵지만 지역 사회의 반응은 지지를 나타냅니다. 즉각적인 분리 대신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그는 논쟁하지 않았다. 바이럴 영상은 이야기를 바꾸었고 대중의 목소리는 그가 무시할 수 없는 압력이었다. 그는 순옥, 그녀의 움츠린 모습, 맹렬한 눈을 보았고 처음으로 살해 파일이 아닌 모든 것을 잃고도 싸우는 여자를 보았다. 그의 원칙에 아이를 보호하고 규칙을 따르는 애이 흔들렸고 그의 확신의 갑옷에 금이 갔다. 판사는 심의했고 펜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박 씨,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웠다. 우리는 당신의 상황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아이와의 유대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감독하에 지역 사회 프로그램에 맡길 것입니다.
당신은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택 지원, 사회복지사, 정기적인 확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이는 다른 곳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순옥은 눈이 젖었지만 꺾이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꾸준했다. 필요한 건 뭐든지 할게요. 판사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사회복지사에게 손짓했다. 아기는 순옥의 팔에 안겨졌고 그 온기는 그녀의 가슴에 충격이었다. 그녀는 그를 가까이 안았고 그녀의 자장가는 부드럽고 끊어지지 않은 채 다시 시작되었으며 눈물이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따라 흘러내렸다. 정민은 클립보드를 내리고 눈은 그 장면에 고정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판사의 결정은 그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고 그의 훈련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순옥이 아기를 안고 그녀의 얼굴이 그녀의 파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쁨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변화를 느꼈다. 그 자신의 규칙, 그 자신의 과거 실패에 대한 질문. 그는 말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는 떠나기 위해 돌아섰다. 한 여사는 순옥의 어깨를 꽉 쥐었고 그녀 자신의 눈도 젖어 있었다. 해냈어.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버텼어. 민지는 여전히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미소를 지었고 그 영상의 영향은 조용한 승리였다. 방은 비었고 위원회는 흩어졌지만 순옥은 아기를 팔에 안고 양철 상자를 옆에 두고 머물렀다. 바깥 도시는 여전히 추웠고 여전히 가혹했지만 이 순간 그녀는 이겼다. 연립주택은 순옥이 돌아왔을 때 달랐다. 축축한 벽, 단 하나의 전구, 이가 빠진 테이블에 그것들은 똑같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새롭게 보았다. 그녀는 방을 청소했고 수년간의 방치를 쓸어내는 손은 꾸준했다. 판지 더미는 사라졌고 한 여사의 딸이 기증한 작은 아기 침대로 바뀌었다. 양철 상자는 테이블 위에 있었고 이제는 열려 있었으며 현우의 사진은 그의 이름이 적힌 천 옆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것들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것들은 그녀의 진실이었고 그녀의 가족이었다. 지역 사회 프로그램은 변화를 가져왔다. 작은 수당, 사회복지사의 방문, 아기를 봐주겠다고 제안한 이웃. 한 여사는 매일 왔고 그녀의 가판대 수입은 우유와 기저귀를 포함하도록 늘어났다. 민지는 들렀고 그녀의 영상은 이제 심판이 아닌 희망의 이야기였다. 한때 가십으로 날카로웠던 시장 상인들은 부드러워졌고 그들의 시선은 마지못한 존경으로 따뜻했다. 보기보다 강하네. 한 명이 생선을 썰며 말했다. 그럴 줄 몰랐는데. 아침 시장은 순옥이 슬링에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색깔로 활기찼다. 눈은 녹았고 포장도로는 새벽 아래 미끄럽고 빛났다. 그녀는 카트를 밀지 않았고 판지를 줍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판대에서 멈췄고 동전을 조심스럽게 세어 작은 신발 한 켤레에 빨갛고 부드러운 그녀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산 새것 애를 샀다. 아기는 옹알이를 했고 그의 손이 그녀의 스카프를 잡았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할머니가 여기 있다. 그녀가 말했고 할머니라는 단어는 그녀의 마음속 새로운 닻이었다. 한때 그녀의 광기에 대해 속삭였던 여자인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친절했다. 그에게 잘 어울리네요. 그녀는 공짜로 사과를 건네주며 말했다. 그 아이 잘 돌봐. 순호가 동정 없이 불린 그 이름은 작은 승리였고 도시가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걸어갔고 시장의 소라는 그녀의 발걸음의 배경이었다. 아기 애 그녀의 손자, 그녀의 현우의 유산 애는 사과를 향해 손을 뻗었고 그의 웃음소리는 그녀가 영원히 간직할 소리였다. 도시는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 탑들은 빛났고 그림자는 깊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더 이상은 그녀의 낮고 꾸준한 목소리가 아침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깼다. 사람들은 내가 길을 잃었다고 했지. 그녀는 지평선을 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단지 너에게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었을 뿐이야. 이번에는 놓지 않을 거야. 한강은 흘러갔고 그 물은 도시의 비밀을 품고 있었다. 눈은 부드럽게 내렸고 서울의 딱딱한 가장자리 위에 부드러운 베일이었으며 시장에서 할머니와 그녀의 손자는 도시가 깰 수 없는 사랑으로 묶여 걸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기를 바랍니다. 순옥 할머니의 여정은 상실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가족,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